58이요. 58이 오른발은 8이다. 아니 몇 쪽이죠? 58이요. 58. 아 58에 318. 이걸 못하는 거냐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렇게 3단 문법 줄긋기 문제는 줄을 그어서 풀 수도 있고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이거는 밑에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이거는 요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려면은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좋냐 이런 거죠. 무조건 다 풀어가지고 써줘야 되지 않나요? 자,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고 아 그렇게 쓰면 R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인데 이거를 하나의 벤다이어그램에 다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R하고 Q가 같이 이렇게 있잖아. 이걸 잘 보면은 얘네 둘을 조합하면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 R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데 R의 여집합은 Q의 부분집합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R이랑 Q랑 서로 소? 과연 그럴까요? 이거를 대우로 바꿔볼게. Q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인 거죠. 이걸 대우로 바꿔볼게. not Q이면 R이다죠. 이 두 개 있는 거를 공략을 해야 돼. 이 두 개가 똑같잖아요. R하고 Q가. 얘를 바꾸니까 이렇게 됐잖아. 야, 나달이면 Q인데 R이면 나Q인데 나Q면 R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야, R이 Q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인데 Q의 여집합이 또 R의 부분집합 무슨 말이에요? 얘네 둘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때?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가 A의 부분집합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야.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될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R하고 Q의 여집합이 서로 부분집합이야. R하고 Q의 여집합? 이거 대우로 바꾸면 Q의 여집합 R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게 R인데 Q의 여집합 이렇게 딱 그릴 수 있다. 첫 번째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뭐냐 그러면 Q인 거고 R의 여집합인 거고 똑같은 거야. 여기는 R인 거고 Q의 여집합인 거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P는 어디에? 야, P를 분석해야 되는데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지? 이거를 바꿀까? 대우로 바꿔. P가 R의 여집합을 포함하죠. 근데 R의 여집합의 그림이 여기가 R이기 때문에 R의 여집합이니까 이런 걸 그리긴 힘들다고. 요걸 그리는 게 나아.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P의 여집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자동으로 1번, 2번, 3번 중에 2번, 3번은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꼭 P를 그릴 필요는 없어. P의 여집합을 딱 그리면 이 바깥쪽이 P가 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그림을 네가 못 그렸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냐? R이 이건데? 네. 맞잖아요. P는 Q의 부분집합이에요. 야, P는 뭐냐면 1, 2, 3번 중에 P는 2, 3번인데 Q는 1, 2번이니까 3번만 되죠. 3번만이니까 P가 Q가 P에 그렇지. 틀렸죠. 왜 틀린지 알지? P는 2, 3번인데 Q는 3번이니까 교집합하면은 3번이거든요. 3번은 R의 여집합 맞아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집합을 그릴 때도 많고 일단 제일 어려운 게 얘네 둘을 보고 하나는 대우로 바꿔가지고 R하고 나Q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거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너무나 환상적인 풀이였잖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거. 질문. 없습니다. 왜 없어요? 못 틀린 거 풀어 여기 있는. 319요, 319. 319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 나 다시 한 번 해보죠. 또 해보고 싶었어.
터프 문제 같이 한번 해보죠. 이 그림을 그려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밑에 부분집합 포함관계, 집합과는 포함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P가 Q의 부분집합, R은 낙Q, 낙라는 P. 뭐야? 이거는 뭐를 공략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얘네들을 그리면 될 것 같아. 먼저 P, Q, R이 있는데 일단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확실하죠? 네.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Q 딱. 근데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잖아.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1번은 R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R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R이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니까 원래 R을 가운데다 R의 여집합을 이렇게 그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R이 뭐가 되는 거야? R 나머지 1, 2, 3, 4번 중 2, 3, 4번이 R이다. 2, 3, 4가 R인데 보면은 이게 있어. R의 부분집합이 이거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했구나. 이거 Q의 여집합에 R이 Q의 여집합 속에 R이 들어가야 된다. 어딘가에 4번에 R이 있는 거 아니에요? 4번에 여집합. 그러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없네. 미치겠죠? 문제 여기 아니. 이 집합이 커지는 거야. P랑 Q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럴 때는 다시 갑니다. 이럴 때는 줄긋기를 좀 해봐야겠어. P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 not R이면 P이다 때 대우명제를 좀 써서 Q이면 not R이다. 자, 요것만 써도 난 보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까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하면 그림이 한번 그려지는데 이건 잘 안 그려지잖아요. 모순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줄긋기를 좀 더 해보는데 대우명제를 써놓고 여기서 한두 개만 잘 이용하면은 뭔가가 보일 것이다. R의 여집합에 Q가 부분집합으로 P면 Q인데 Q이면 나달이죠? 근데 나달이면 P잖아. P면 Q인데 Q이면 나달인데 나달이면 P잖아? 돌아왔지? 그럼 서로 다 같은 거야.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그거야. P, Q, 나달이 다 같아. 내가 이렇게 커진다 그랬던 집합이 선생님이 알고 있었어. 같으면은 부분집합으로 속해 있는 거니까.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 바깥에가 R이 되잖아. 이 부분이. 커진다는 게 이 부분이 딱 R이 되니까 이렇게 쫙 커져가지고 하나로 합쳐질 거 알았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저거 다 반대로 해가지고 다 썼는데 틀렸어. P면 Q인데 Q면 나달인데 나달이면 다시 P니까 이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갈 때는 세 집합이 다 같은 거야. 그래서 P면 Q이면 R의 여집합과 다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바깥쪽이 R인 거죠. 그러면 R은 나중에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Q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R 자체랑 Q의 여집합이 같아진 거예요. 같아지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Q는 P의 부분집합이냐 서로 같은 집합이면 서로가 서로 부분집합이고 Q의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 맞아요. 서로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P랑 R을 교집합하면은 공집합이라는 것도 맞잖아요. 너무나 깔끔하고 후반사적인 풀이었죠. 윤호! 미쳤구나 너. 야 P면 Q에다가 참이면 Q는 P이야 무슨 조건이죠? 필요 조건.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옛날에 보고 왔어? 아니요. 거짓말 하면 이렇게 딱 걸린다. 근데 지금 숙제를 했을 건데 그냥 풀었어.
여기 지금 이 문제 있잖아. 이런 거. 연글 원리. 여기 60번 같은 거 이거 잘해야 돼요. 여기 그림 그려서 잘했어? 이건 그림이 너무 쉽잖아. P가 Q 속에 들어있는 이하를 아시는 닥치세요. 해봐. 그러면은 남강고 스타일로 내볼게. 고 남강 스타일로 가보겠어요. 남강 스타일이다 이거. 거꾸로 하면 강남 스타일. 야,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P면 Q이다가 참이면 충분 조건이야. 얘가 얘기한 충분 조건. 이때 진리집합 포함 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요. 근데 조건이 지금 두 개 있잖아. 조건 두 개를 이면이라는 화살표로 이어붙인 명제거든. 이랬을 때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을 각각 부를 때 P면 Q이다가 참이면 얘는 충분 조건이게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충분 조건이 더 작은 거예요. 쏙 들어가기 충분한 거야. 아니면 충분하기 때문에 화살을 쏜다. 화살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야, 충분히 많은데 왜 더 작냐 물어보면은 헷갈리지 너. 그런 건 무시하고 아무튼 충분 조건이 화살 쏘는 겁니다. 필요 조건이 화살 받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Q이면 이렇게 R이면 Q이다. 이게 참이면 Q는 R이기 위한 화살을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왼쪽 거가 오른쪽 거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화살표가 이 방향만 참일 때는 두 줄 긋기로 했어 앞으로. 그래서 이 방향만 참일 때 다시 말하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P는 Q랑 같지는 않아야 됩니다. Q이면 P이다는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 너 때문에 설명하는 건데 문제 풀고 있으면 어떻게 해? 너 들어야지. 네.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고르라고. 결론은 그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요? 3번 넌 정말 안 돼 있구나. 이게 남강고 시험 문제 이거 1번 3번 때문에 한 건데요. 1번은 누군데? 1번은 과연 됐을까?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속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 C 이런 거 있어. 봐봐. B, C 안에 A가 B랑 C에 모두 부분집합이 되려면은 A가 이런 데만 있어야 되죠. 교집합 안에 어딘가 A가 들어있는 요 상황이자 요 집합 세 개의 순서상 있지. 이 집합 세 개의 이 상황 자체가 요 조건 P의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이 원소 하나라고 보면 돼. 근데 A가 이렇게 안 생겼고 여기 꽉 차서 A가 될 수도 있지. 그것도 하나의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집합 A, B, C의 어떤 상황 자체가 바로 진리집합의 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B와 C의 교집합 속에 A가 들어간 그림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달라. 요 상황에서는 B랑 C의 교집합뿐만 아니라 A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죠. 합집합 속에 들어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치 여기 이렇게 애매하게 걸렸을 때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많은 거예요. 이 상황들 자체가 원소이기 때문에. 그럼 1번은 맞는 거라면 3번을 지금 판단해 보라고.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어떤 모든 상황들은 다 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근데 요 상황은 A교 B가 A면은 A교 B가 A면은 이거 A가 B 같은 말이잖아. 얘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맞는 게 아니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걸 찾아야 돼.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걸 찾아. 요 방향이 돼야 된다고. 기억 1번이 맞는 거죠. 문제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해? 안 이상해 전혀.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2번은 어때? 5번 한번
5번 2의 배수면 6의 배수냐? 야. 6의 배수가 맞는데 6의 배수이면 2의 배수가 맞지. 이게 맞지. 근데 그러면은 필요 조건이잖아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랐는데 답이 두 개인데요? 아니죠. 이거는 얘는 예기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게 두 개 아니에요? 어디? 3번, 5번. 5번은 방향이 다르잖아.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니까 3번은. 문제가 야. PQ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아닌. 아니 P만.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이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충분 조건 아니잖아. 충분 조건은 되고 필요 조건은 아닌 거 고르라고요. P가 Q이기 위한. 문제를 잘못 봤어요. 하나 더 한다. 강남 스타일로 간다 이번에는 남강이 아니라. 디귿은 x가 홀수고 저거는 이게 이 값이 두 개밖에 안 나와서. 3이니까 그 기억을 3은 헬스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잖아. 네. 화살표가 그럼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이야. 아. Q이면 P다 이거야. 작은 데서 큰 데로 써야 돼. 근데 기억은 반대 아니냐? 그래서 기억. 기억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야. 근데 뭐 고르라고 했냐? 기억은 이 방향이고 이거 필요 조건이지만 그러니까 이 방향이지만 이 방향은 아닌 거. P가 화살을 받긴 받지만 쏘지는 않는 거 골라야 돼요. 방향 설정 잘해. 공부도 마찬가지야. 방향 감각이 중요하다. 죽도록 푸니까 또 질문합니다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 완전 제곱 3x, 6x잖아. 6x 플러스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x는 모든 실수죠. 왜냐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마3 찍고 아래로 블록한 이참수인데 어떤 수를 넣더라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지 않나요? 얘는 그러니까 x가 모든 실수가 되는데 얘는 x가 3보다 작다니까 3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죠. 틀렸고 a가 3일 때는 a가 3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러면은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2차 부등식 풀면 이것도 못 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p는 x가 3보다 작다거든? x가 3보다 작은 거는 요거에 들어가냐? 근데 그러니까 충분 필요 조건은 아닌데 생각해 보면은 3보다 작은 수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마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있어요? 어떤 거 하나라도?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이 들어간 명제잖아요. 이거는 윤호 자지 말고 어떤이 들어간 명제에는 x 어떤 거 한 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참이 되죠. 뭐가 있는데 3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3보다 작은 거 검은 거 중에 뭐 있어? 마이너스 4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빨간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범위에. 이게 빨간색이거든.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피면 q에다가 항상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 이게 어려웠는데 나피면 q이다. 나피를 먼저 적어놓고 하라 그랬죠. 나피는 뭐냐?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죠. 나피 땡땡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면 q에다가 항상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범위. 무슨 소리야?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해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2차 부등식인데 a가 있어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마이너스로 묶지 말고 a로 하면은 3 빼기 a의 x
마이너스 3a잖아요.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x 3a 하나는 마이너스 주면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해가 야, 마3 찍고 a를 찍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오케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 a 찍고 마3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림 먼저 그려놓고 해야 돼. 야, 이랬을 때는 이때는 어때?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금 3이 여기 있는데 항상 되잖아요. 이땐. 그래서 a가 마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항상 돼요. a가 마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다 포함하려면은 a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 마3에 3 사이에 있어야지. 그래서 a가 3보단 작고 마3보단 커야 되는데 근데 마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은데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되지. 오케이? 그래서 a가 이거 합치면 3보다 작거나 같다야. 결론은 a가 3보다 작거나. 틀렸어요. 답은 1번. 제대로 푼 학생이 없죠? 너무 어렵네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이것을 2차부터 풀어야지. 믿으려고 아무리. 오케이, 그건 그렇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요. 근데 밀린 거 다 해야 될 것이야. 집합은 어. 걸리는 거 풀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명제를 해야 되고요. 앉아, 윤우. 미쳤구나, 윤우. 뭐 하려고 했냐면요.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빨리 하고 갈 거예요. 이미 2시간 반 넘게 닥치세요. 넌 낚인 거야 나에게. 아, 오늘 남강구 학생은 고통받았어. 일찍 와가지고 선생님이 밀린 숙제도 할 겸 불러가지고 계속 자습시켰어. 내일 끝나. 아니 저희 목요일이요. 반가워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은 아주 제일 재미없는 거 할 때 다들 와버렸네요. 은서가 재미없는 거 왔는데 지난 시간까지 80쪽까지 다 했었어요. 80쪽까지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개념 원리 질문 페이지 번호. 혼나고 싶지 않으면요. 한 번에 다 끝내는. 닥치세요. 지난번에 와서 다 풀었죠. 야, 여러분이 숙제를 개떡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면서 여기서 지금 풀고 가고 있습니다. 방침을 바꿨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아주 많이 됐을 거예요. 지금 마플 시너지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계속 빨리 진도 나면 소용없어. 날림을 해봤자 여러분 또 다시 해야 돼요. 자기가 문제 안 풀고 지나가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윤혜 알겠나? 네. 누구보다 빠르게 너 그 랩 알아? 랩? 속사포 랩? 누구보다 빠르게. 그렇지, 아웃사우더. 나도 마찬가지야. 누구보다 빠르게 진도 나올 수 있어 사실. 선생님 말하는 거 봐봐. 그냥 살아있는 교과서잖아. 그냥 차차차 하면 다 나갈 수 있는데 너한테 너가 못 받아들이니까 안 나가는 거다. 그리고 숙제를 어느 정도는 해야 나갑니다. 진도는 다 안 하면 그냥 안 나가는 거야. 오늘부터 열심히 하세요. 근데 명제까지는 빨리 마스터해야 돼요. 명제 지금 다 한 게 아니에요. 명제 시작이에요. 명제 앞부분 다 쉬운 거고 뒤에가 어려워요. 명제 증명 배우겠습니다. 잘 들어도. 증명에서 나오는 단어 3개 있죠. 정의라든지 증명, 정리, 성질. 성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긴 없지만. 여기 말을 한마디로 하면 정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이거를 이렇게 부르자 약속한 겁니다. 정의는 약속한 것이죠. 약속해줘. 숙제를 하기로 약속했죠. 그런 거 말고 이거는 모니터라고 하자. 이건 피카츄라고 하자. 이런 약속한 것이에요. 증명은 증명하는 거지. 알아내는 거지.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거. 설명충인 거죠. 증명하는 건데 증명해서 알아낸 사실을 뭐라고 합니까? 정리 또는 성질이라고 해요. 성질하고 정리는 거의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알아낸 것이에요. 알아낸 것. 알아낸 것이 바로 성질인데요. 뭔가 알아냈지. 막 이런 거 알아냈잖아. 정삼각형을 세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정의하자. 정의는 도형에서는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은 이렇게 부르자. 약속한 건데요. 이렇게 약속하게 되면은 그 성질로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서 60도라는 거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 알아낸 거가 바로 성질이야. 그래서 증명을 통해서 보통 알아내죠. 근데 이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거 알아냈는데 이 알아낸 거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 있어.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같은 거 있잖아.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항상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성질을 뭐라고 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은 알아낸 거, 증명된 건데 그거 중에서 유명한 거. 그러니까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거. 혹은 다른 명제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유명한 거예요. 정리는 유명한 것. 알겠습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무슨 국어 시간인 줄 알았어요. 수학 숫자라고는 하나도 없네, 이 페이지에. 이등변 삼각형은 정의가 뭡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죠. 삼각형처럼. 그런데 그 성질로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성질이라고 해도 되고 정리를 해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좋습니다. 넘어가. 명제 증명.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죠. P면 Q이다. 이렇게 직접. 이거이면 반드시 이거 되면 보이면 되는데 근데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단원에서. 그랬을 때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이 단원에서 배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죠. P면 Q이다가 참이면 나 Q이면 나 P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알지 이거? 대우를 이용해서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와 참거짓을 공유하잖아요. P면 Q이다가 참이면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돌리면은 성립하니까 나 Q이면 나 P이다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증명법을 대우 증명법. 아니면은 귀류법이 있어요. 귀류법은 뭐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귀류법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빈칸 넣기든 서술형이든 꼭 나와요. 근데 귀류법은 뭐냐면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됨을 보이면서 주어진 명제가 참여 증명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윤우는 못생겼다로 하자. 윤우는 개 못생겼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가 못생겼잖아요. 윤우는 개 못생겼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윤우는 개 못생기지는 않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부정이죠. 부정이라는 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못생겼다의 부정은 잘생겼거나 그저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윤우는 개 못생기지 않았다 하니까 결론을 부정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왜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여자친구가 없잖아 너. 뭐야. 틀렸네. 모순이 생기네. 네 결론을 부정해. 네가 개 못생겼다는 걸 부정하니까 항상 모순이 생겨.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귀류법이에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보인다.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은 아니고 사실 보통 우리가 보는 이 P면 Q이다의 구조의 명제에서 P이지만 not Q인 것이 없다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지만이지 이게 화살이 아닙니다. P면 not Q이다를 보이는 게 아니고 P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원래 P면 Q이다 참이려면은 P가 Q에 이렇게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이게 되면 참인 거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일 때 P면 Q다 참이라고 두 줄 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짓이 돼 보이려면은 이게 참이라면 보이려고 하는데 그럼 P가 Q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P가 이렇게 삐져나갔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있죠. P이지만 Q의 여집합 속에 들어있는 거. 이 부분이 없다는 거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까? P지만 낙Q이면은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인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 기류법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결론을 부정해서 P면 Q이다라고 치면은 P면 낙Q이다 정도로 생각해서 모순이 됨을 보이면 되는데 사실 P이면 낙Q이다가 아니고 P이지만 낙Q인 것이 없다를 보이는 거예요. 됐어. 그냥 윤우가 개못생겼다로 이해를 하면 돼. 윤우가 개못생겼다를 선생님이 증명했잖아요. 그 결론 부분만 부정하는 거야. 윤우가 잘생겼다고 하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모순이 생겼어. 여자친구가 왜 없는 걸까? 따라서 윤우는 못생겼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귀류법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설명했는데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우 명제를 한다든지 뭐 증명할 때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실수 XY에 대하여 막 이런 표현들은 가정도 결론도 아닌 그냥 XY에 대한 조건이므로 대우를 구할 때는 이 조건을 뭐 이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대전제가 있어. 대전제. 실수 XY에서 생각해 볼 때 뭐 X 더하기 2는 뭐 Y 더하기 4 더하기 2다 뭐 이런 식으로 명제하는 거죠. 봐봐. 여기도 이 문장을 읽어봐. 자연수 AB에 대하여 이런 건 대전제야. 그냥 됐고 이게 P 이면 화살표 Q이다. 이런 명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대우 말해봐. 대우. 이 명제 대우는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 A 플러스 B도 홀수 이거를 둘 다 부정해서 자리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A 그리고 B 모두 홀수죠.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거는 짝짝 짝홀, 홀짝, 홀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1, 2번은 A가 짝수, 1, 3번은 B가 짝수, 1, 2, 3번은 A 또는 B가 짝수, 아니면 적어도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 그거의 부정은 모두 홀수. 아직도 안 되면 안 돼. 이거 적어도 하나라는 건 A, B 또는이다. A 또는 B가 짝수랑 같은 말이에요. 언제까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A 또는 B와 A 그리고 B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A, B 중 적어도 하나의 짝수의 부정은 A, B 모두 홀수. A, B 모두 홀수. 왜냐면은 왜 짝수가 아니다가 아니고 홀수냐면은 어차피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대전제 조건에서는 짝수의 부정은 홀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B가 홀수이면 A 플러스 B가 짝수이다를 증명하면 되는데 대우 명제로 바꿔놓으면 쉽다 이런 거죠. A, B가 모두 홀수이면 더한 거는 반드시 짝수가 되잖아요. 더해서 홀수가 되는 두 수는 얘로 놓기가 힘들어. 짝홀, 홀짝.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해야 되지만 대우 명제로 바꿔서 증명하면은 쉬워진다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넘나 오랜만에 은서 와서 선생님 신나가지고 지금 반갑다면서. 반갑지 않은 얼굴이에요. 전혀 은서는. 선물 같은 거 뭐 사오고 그럴 필요 없는데 또 사온 거 아니죠? 또 부담스러워. 이렇게 또 여행 갔다 왔다 뭐 선물 사오고 이런 거 선생님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해.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겠습니다. 대우를 말하시오. 말로 합시다. 자연수 AB는 이건 대전제고요. AB가 짝수 P 이면 화살표 Q이다. 대우를 말하시오. 승현이 얘기해봐.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B는 홀수이다를 증명해야 되죠. 증명 어떻게 하죠? 이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죠. 이 대우인데 증명. 홀수일 때는 A는 2
M으로 놓을까 뭘로 했어 책? M이야 K야 빨리. 그 다음에 EK-1 B는 2L 따라해야지 따라쟁이잖아. 2L-1로 합시다. 근데 여기다 뭔가 써줘야 돼. 안 쓰면 너 감점이 바로 퇴학이야. K 그리고 L은 자연수라고 써줘야 되죠. 정수라고 하면 안 되냐? 자연수가 나와야 돼 AB가. 근데 홀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 2K 플러스 이것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K에다가 0을 포함해서 자연수를 넣었을 때 1, 4, 5, 7, 9가 표현되고 여기는 0을 제외한 자연수 1, 2, 3을 넣었을 때 1, 3, 5, 7, 9가 표현되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2K 플러스 1로 하고 싶으면은 KL은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를 앞으로는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래요. 의미 아닌 정수로 표현할 때는 2K 플러스 1을 써도 되지만은 자연수 조건으로 할 때는 2K 마이너스 1을 써줘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야 이게. 영원히. 옛날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놨을 때 둘 다 홀수면은 얘네들을 곱한 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A, B는 2K 빼기 1 곱하기 2L 빼기 1인데 곱해 전개라는 거죠.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앞부분을 2로 묶으면은 2KL 마이너스 K 빼기 L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에다가 그러니까 2의 배수죠. 2의 배수 플러스 1이니까 홀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우를 위해서 증명하는 건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쓸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선생님처럼 쓰면 약간 그렇잖아. 이렇게 다 찢어버린다고.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해야 돼요. 선생님 쓰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몇 쪽이죠? 빨리 부르라고. 8이 오늘 8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채점해 보겠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자, 주어진 명제에 대우 써줬죠. 바로 감점 당했죠. 요거 안 썼잖아요. 자연수 A, B에 대해서 써줘야 돼요. A 그리고 B가 모두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이렇게 써주고 A, B가 모두 홀수이면 이런 문장을 안 써줬기 때문에 감점 마이너스 0.2점. A는 이렇게 딱 쓰고 K는 잘 이거 썼죠. 잘했고요. 이때 이런 건 안 써도 되겠죠. A, B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임으로 A, B는 홀수이다 안 썼죠. 감점. 그래서 요것도 써줘야 돼. 요 마지막 문제 중요해. 따라서 주어진 명제편으로 돼. 이걸 안 쓰면은 남강구에서는 2점씩 감점해요. 지금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기 때문에 명제 대우가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걸 써줘야 됩니다. 근데 홀수는 다 자연수? 그럼 자연수 AB에 대하여 홀수 다 자연수 아니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도 홀수예요. 근데 가끔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암묵적으로 양수만 홀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걸고 넘어지면 틀려. 그래서 홀수 중에서 자연수인 홀수 혹은 양의 부호. 그러면 이거 대우를 증명할 건데요. 98번에 1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풀이 참조 기분 나쁘게. 1번부터 같이. 근데 1번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해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면 곱하면 0이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곱해서 0 돼요? 맞잖아요. 이거 참이지. 이거는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x가 1보다 작고 그리고 y가 1보다 작으면, 둘 다 1보다 작으면 더한 거는 2보다 작습니까? 맞잖아요. 이 3번을 여러분 증명해 봐야 되거든요. 1, 2번은 정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집에서 써보면 더 좋고요. 3번 해봐. 3번 지금 고 한번 혼자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3의 배수 증명할 때 쓰인단 말이죠. 윤호 일어나고도 정말 닭병에 걸려. 야, 너 준모 바이러스에 걸렸네. 준모에게 너 지금 준모 아파서 못 왔잖아 오늘.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야 돼요. 대우를 이용해서 뭐 하세요? 야 그냥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 돼. m은 2k로 딱 놓고 m제곱은 2k제곱에서 4k제곱이 돼서 2 곱하기 이것까지 써줘야 돼. 2 곱하기 어떤 자연수니까 m제곱은 짝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안 쓰면 틀려. 따라서 주어진 명제 대우 참으로 주어진 명제 참이다. 주어진 명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명제 증명 단원에서는 정리로 사용할 거야 이걸. 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홀수면은 그 자연수도 홀수야. 근데 이 원래 홀수면은 제곱해서 홀수가 되냐? 3, 5, 7, 49 홀수 99, 80 홀수 제곱하면 홀수 되네. 이런 건 알기가 쉬운데 제곱되어 있는 수 어떤 제곱수가 홀수면 원래 그 수도 홀수였던 것이다. 이런 거는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알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이게 직접 증명 P면 Q이다로 바로 알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수의 제곱이 홀수이면 그 어떤 수에 해당하는 요 m은 홀수였던 것인 거를 증명한 거죠. 하나 더 해볼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짝수가 되면 원래 그 수는 짝수였을까? 어떤 제곱수가 짝수면은 원래 그 수도 짝수였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해봐야지. 그러면 그건 증명 어떻게 해요? 지금 m제곱이 짝수이면 m도 짝수이다 증명하려면은 대우로 또 하면 되지. m이 홀수면은 2k 빼기 1 제곱해보면 되죠. 제곱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홀수잖아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m제곱도. 이게 다음 페이지에 쓰일 건데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고하죠.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원이거든. 명제 증명. 귀류법을 이용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증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루트 3은 너무 어려우니까 루트 2로 하겠어요. 루트 3 무리수 증명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부정하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에서 결론 부분을 부정하면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뭐죠? 유리수다. 루트 2로 바꾸겠다. 루트 3 어려워서 루트 3 포기한다. 루트 2는 유리수다 라고 한 거죠. 이게 윤우는 못생겼다는데요. 그거를 부정해서 윤우는 잘생겼다로 하니까 모순이 엄청나게 생겼죠 아까. 그렇게 하는 방법. 무슨 방법이 이게?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 근데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리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유리수 정의는 뭐죠? 유리수의 정의를 알아야 돼. 세 가지 조건이 있어. 1번 n분의 n의 형태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2번 m과 n이 어때 되죠? m과 그리고 n은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3번 과야. m과 n은 서로소.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서로소이다. 요 세 조건을 암기해놔야 돼요. 오른쪽 써있지? 안 써있어? 써놔. 안 써있으면 써놔야 돼. 정말 개념 원리 안 되겠구나. 혼나야겠구나. 개념 원리 써있어요. 내 책은 왜 안 써있죠? 여기 기억 부분에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아니에요. 이 조건 3개 다 써놔야 돼요. m분의 n을 나타내서 mn은 그리고 정수 n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뭐야 자연수? 점수라고 그 빼곤 다
근데 정의는 정수예요. 근데 자연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서로수인 자연수로 놨다 이런 겁니다. 개념 원리에서는. 그러니까 쌓이는 거 맞죠? 아니죠. 원래 정의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 써야 돼요. 그런데 이 m과 n이 서로소라는 게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8분의 그러면은 6은 유리수가 아닌 겁니까? 이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약수가 공약수가 2가 있으니까. 근데 약분을 딱 하게 되면 기약분수로 나타내면은 서로소가 돼. 그래서 이 최종적인 형태의 유리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얘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결국에 최종적인 형태의 유리수는 3과 4 이런 식으로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두 분자와 분모가 서로소가 되면서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가 되면서 얘네들을 정수로 쓸 수 있으면서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면 4 같은 것도 유리수인가? 분수가 아니잖아요. 1분의 4니까 되는 거예요. 1분의 4니까.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은 유리수인가? 되지. 1분의 마3이니까.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얘네들 서로소잖아요. 1하고 3은 마3은 서로소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바로 유리수인데요.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다.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은 자 루트 2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유리수니까 m분의 n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m과 n은 m 괄호 써야죠.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놓죠. 어차피 양수니까 자연수로 놔도 상관이 없죠. 둘 다 자연수 놓으면 양수 되니까. 자연수 아니면 정수로 놔도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 양변에 m을 곱해가지고 루트 2m은 n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 2m 제곱은 n 제곱이죠. 요 상태에서 요거 잘 봐야 돼. 요 상태에서 여기서 이 n 제곱을 분석하는데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빼고 그냥 2 곱하기 어떤 숫자 자연수잖아. 2의 배수 맞죠? n제곱이 2의 배수 맞잖아요. n제곱 짝수 맞잖아. n제곱 짝수 맞아요? 맞잖아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니까 짝수죠. 글씨 왜 이렇게 짝자 못 쓰겠잖아. 짝수 인결을 알게 되죠 지금. n제곱이 짝수면은 n도 짝수입니까? n제곱이 짝수면 n이 왜 짝수냐? 아까 전 페이지에 증명했잖아. 아까 전 페이지의 그 증명을 정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써주긴 써주는데 얘까지 증명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 페이지에 있던 증명, 그 확인 체크 3번에 정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n이 짝수기 때문에 n을 뭐로 둘 수 있냐면은 n을 또 2k로 둘 수 있어요. n을 2k로 둬. n을 2k로 두면 여기서 근데 k는 자연수 해서 2k로 딱 두게 되면은 여기 2k가 들어가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2k 제곱은 2m 제곱이다. 그러면은 4k 제곱은 2m 제곱이다. 그러면 2로 딱 나누게 되면은 m 제곱이 딱 2k 제곱이 나오거든. 그럼 요 m제곱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짝수가 되는 거죠? m제곱이 짝수면은 또 써야겠다. m제곱이 짝수가 돼버린데 그러면 또 m도 짝수죠. m도 짝수다. 결국 무슨 말이냐? 이거를 유리수 놓는 순간 이거 제곱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둘 다 짝수 나온다는 얘기야. m과 n이 둘 다 짝수가 되니까 m과 n은 서로 인 자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거. 다시 말하면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증명입니다. 알겠어요? 아, 엄청 유명한 거야.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한 게 아니지 당연히. 어떤 천재적인 녀석이 한 거 지금 앵무새처럼 따라한 거예요. 따라쟁이. 여러분도 그래서 앵무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얘는 루트 3이 뭐야 이거? 루트 3이 유리수인 거, 유리수가 아닌 거 증명하는 거. 루트 3 무리수 증명은 이게 3의 배수가 나오니까 또 이게 어려워. 밑에 걸 먼저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됐고, 너무나 재미없다. 감동이 없는 클래스가 됐잖아. 원래 주쌤의 클래스 항상 감동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재미없는 단원이라. 야, 99번은 선생님 3개 다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이거 증명해봐.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이것도 막 A분의 B, N분의 N 놓고서 하나? 이거 생각나는 사람? 생각 안 나버리죠? 적응 안 돼버리죠? 오랜만에. 시차 적응 안 되고 있죠? 그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왜 못해? 유리수가 아니다 를 귀리법으로 증명하려면 유리수 이다라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달러 하는 법이 항이 2개짜리는 어떻게 증명하면 더 쉬운 게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유리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유리수를 하나 더하는 거죠. 유리수끼리 더하면 뭐가 됩니까? 유리수끼리 더하면 유리수가 돼야 돼. 얘도 유리수고 마이너스 2도 유리수죠?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 유리겔라 보고 싶다 또. 2반이 아니었다. 이렇게 싸늘해요 다들. 유리수끼리 더하게 되면은 원래는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리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유리수라는 가정의 모순인 거죠. 얘가 유리수가 아니었던 거야. 따라서 2-3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인 겁니다. 오케이. 다음 거. 요거는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게 되면은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가 뒤에를 아니다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귀류법으로 잘 안 해요. 남강에서도 서수형 나왔을 때 이거 대우로 나왔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깊이 고민해 보면은 대우 증명하고 귀류법이 거의 비슷해 거의. 근데 P면 Q이다의 구조에서 뒤에만 부정해가지고 모순이 되면 보이느냐 아니면은 not P이면 not Q이냐로 하느냐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이 했을 때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귀류법보다는 그냥 대우로 한번 증명해 볼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서술형이 나왔는데 옛날에 6년 전에 어떤 선배가 이거를 2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해가지고 감점을 3점 받았잖아. 열심히 지금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준모의 꿈이 파일럿이야? 넘나 안 어울리는데요? 농담이고. 준모 잘할 것 같아. 오락실에 가서 하라 그래.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 이거 귀류법은 안 하고 대우로 하겠습니다. 이거의 명제 대우는 뭐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말로 쓰는 게 좋지만 귀찮아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바로 대우 명제죠. 요 대우 명제를 참인 걸 보이면 되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도 써줘야 돼. 네, n이 3의 배수가 아닌 케이스가 2개 있어. 스타일이 1번 n을 3k-2 이렇게 두자. k는 자연수. 이렇게 두게 되면은 자, 1, 2, 3, 4, 5, 6, 7, 8, 9 3의 배수가 아닌 요런 스타일 중에 요런 거 있죠.
1, 4, 7, 11 나가는 거 있잖아. 1, 4, 7, 10 참. 요런 스타일이 바로 3K-2 스타일이고요. 요런 스타일이 3K-1 스타일이에요. 이거 3K 플러스 1 스타일이 아니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같은 말이야. 근데 K에다 자연수 쓸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의미 아닌 정수일 때는 3K 플러스 1을 쓰는 겁니다. 3K 플러스 2. 그래서 보통 3K-2, 3K-1, 3K 스타일 이렇게 쓰니까 3K-2로 n을 놔가지고 n제곱을 계산해가지고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보여주고 한번. 그게 3점. 2번. n은 두 번째 케이스는 n은 3K-1 요 스타일일 때 K는 자연수. 해봐 지금. 두 개 다 해봅니다. 선생님이 거의 다 풀어줬잖아요. 해봐야 돼요. 서술형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정해져 있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다 안 나오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루트 2 무리수 증명이라든지 제곱수가 3의 배수면 원래 그 수도 3의 배수였던 것이다. 이런 거라든지. 알겠습니까? 이 다음 거가 살짝 써가면서 하기 어려운데 자 이거는 귀류법으로 하자면 이것도 대우로도 할 수 있고 귀류법 할 수 있는데 귀류법을 하면은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닌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해. A가 만약에 0이 아닌 상황에서는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큰 거죠. 근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니까 0이 아니게 된다. 0보다 크게 된다 참.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를 근데 들으면 쉬워. 근데 쓰는 게 어려워요. 쓰는 거를 답을 봐야 돼. 다음번 3번. 왜 이렇게 빨리 했냐면은 하기 싫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다 이해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명제를 대우로 바꾸든 뒤에만 부정해서 보든 귀류법을 쓰든 그냥 이해는 돼.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해는 되는데 막상 이게 쓰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쓰는 거를 따라서 좀 해봐야 되는데 뭐에 집중하냐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이 증명해 주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문제가 뭔지 알아옵니다. 학원에서 다시 연습할 테니까. 알겠어요? 그거를 학교마다 잘 체크해 와야 돼.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증명은. 극악무도한 난이도로 나오는 게 사실 이런 것도 사실 극악무도한 난이도예요. 여러분들 쓰라고 하면 다 못 씁니다. 쓰지를 못해 그냥. 아예 쓰지를 못하고 이거를 적지를 못해가지고 어버버하고 다 틀려버리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 다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준 거라든지 개념 원리 확인책에 있는 거는 한번 써봐야 돼 집에서. 무리수 증명. 그리고 루트 2 무리수 증명이나 3의 배수 증명, 제곱수 짝수일 때 원래수 짝수 그런 것들 다 해봐야 됩니다. 이제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루트 3 유리수가 아닌 거 증명 필수예제 16을 여러분에게 맡길 건데요. 한번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써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실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까지 배운 증명한 거는 다 정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봐. 연습장에다가. 밑에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야 읽고 그렇다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써보라고요. 한번 안 보고. 안 보고 써보라 윤우. 미쳤구나 너. 휴식 끝. 다음 단원 가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집어치우시고. 절대 부등식을 배우겠어요. 등식에는 뭐가 있었죠? 항등식하고 방정식 있었습니다.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x에서만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항등식이 있었죠.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점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는 2 곱하기 x 플러스 2다. 이런 거를 항등식이라고 하죠. 좌변 우변식이 똑같으면 항상 성립하잖아요. 항상 참이죠. 자, 항상 참이라는 거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네.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등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하고
절대 부등식이 있다. 조건 부등식이 뭐냐면 이런 거죠. x 더하기 2는 4보다 크다. 이런 게 바로 조건 부등식이에요. 뭐야? x 더하기 2는 4보다 크냐? x가 만약에 3이면 참이고 x가 1이면 거짓이죠. 이것은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잖아. 조건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x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이게 명제단에서 배운 어떤 조건이죠. 조건. 그 조건을 말하는 그 조건 부등식 맞아. 조건에 불과한 부등식이죠. 근데 이 조건도 이면 P면 Q이다의 구조로 만들거나 모든이나 어떤 이런 구조로 명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 조건 하나는 명제가 될 수는 없는데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야. 전체 집합 속간의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x가 실수라는 가정이 있으면 실수의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이것도 절대 부등식일까? x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1차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이 잘 안 나오지.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은 요걸 참이 되게 한 x값을 구하면은 x가 2보다 크다잖아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엔간하면 다 조건 부등식이야. x의 개수가 0이 아닌 이상은. 근데 x의 개수가 0이 되면 절대 부등식이 될 수도 있어요. 0 곱하기 x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 이런 거는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죠. 근데 2차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경우가 많어. 왜냐면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이런 거는 절대 부등식의 조건 부등식이에요. 옛날에 많이 보던 2차 부등식인데 이걸 풀어보면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 주어진 구간으로 주어지면 1에서 2 사이로 주어지면은 이게 아닌 뭐 3 같은 거는 거짓이잖아. 이거 넣으면 3 넣으면 거짓 된단 말이야. 3 넣으면 실제로 여기 좌변이 2 되니까. 그래서 이 해를 제외한 나머지 수에서는 거짓이 되니까 얘는 조건 부등식인 거예요. 그럼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은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이런 거 절대 부등식이지. 이거는 2차 부등식 풀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떠 있단 말이죠. x축도 위에 떠 있잖아요. x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2차 부등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대 부등식이 많아요.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절대 부등식입니까? 야, 뭘 넣어도 0이 되진 않아. 그래프를 그려봐야 해요. 그래프를. 0이 되진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크거나 또는 같다. 여기는 또는이 숨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든요. 얘는.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 맞는 거예요. 2차 부등식부터 예를 들어서 보자. 여기 나오는 이런 2차식들 굉장히 유명한 거. ABC가 실수일 때 이런 것들은 다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어요. 자주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승현이가 딱 봤을 때 2번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 해봤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되는 건 금방 아는데 1번 같은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1번을 보고 못 알아채는 사람이 많어. 1번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딱 써놓고 절대 부등식이야 물어보면 애들 다 틀려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그래서 항상 2차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지를 알아낼 때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차의 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는데 그러면은 4분의 3 되잖아요.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 만들게 되면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더하기 4분의 3이거든.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는 x에다 실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거기다가 4분의 3까지 더 더하면 항상 양수지. 그래프를 그려봐도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을 찍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항상 x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심지어 마이너스 2를 넣어도 4분의 3. 항상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예시야. 알겠어요? 잘 알아도. 그럼 이게 마이너스라도 되겠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도 상관이 없지. 똑같지. 여기만 마이너스니까 똑같은 거지. 알겠어요? 여기서 등호가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빠져도 돼. 어차피 얘는 0보다 훨씬 커. 4분의 3보다 크는 것 같기 때문에. 좌변의 최소값이 4분의 3이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절대분식이 되는 건데 요 케이스에서는 등호가 없으면은 또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다른 예를 들어보죠. 네, 1번 증명해 볼게요. 1번. 1번이 이 좌변의 시계값이 a에다 어떤 실수를 넣든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요것도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요. a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보고 이거를 ba로 쓰는 거지. 그냥 플러스만 할게요. 그러면은 1차의 계수를 요거로 보고 요거의 반의 제곱인 4분의 1 b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게 되면은 b제곱에서 4분의 1 b제곱 빼면 4분의 3 b제곱이 남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등식이 되는데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a 플러스 2분의 1b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b라는 수의 제곱인데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부등식이 있다면은 잘 생각해보면 얘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 얘도 b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인데 4분의 3을 곱하죠. 이건 어차피 곱해봤자 부호에는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증명해줘야 됐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설명했는데요. 중요한 건 요때는 등호를 빼면 될까 안 될까? 등호를 빼면 안 돼. 이때는. 이거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에요. 이런 부등식이 있다면, 등호가 빠진 부등식이 있다면은 b에다가 0 놓고 a에다 0 넣게 되면은 0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건 아니죠.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만 절대 부등식이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런 형태는 등호가 없어도 절대 부등식, 있어도 절대 부등식.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잘 나오는 2차식 유형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ABC 3개짜리 공식이 들어있었던 거죠. 기억나나? 언제적 곱셈 공식 언제적 언제 거 여기 있었잖아. 이거 3개짜리. 여기서 요 안에 있는 부분인데 변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에서 어떻게 하죠?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거를. 요렇게 변형할 수 있죠. 기억납니까? 완전 제곱식 3개짜리에다 2분의 1한 거로 변형되잖아. 이게 플러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실수의 제곱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걸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이 절대부등식 얘기할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딱 0이 될 때 그때는 이 식의 최소값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됐잖아요. 그 말은 A는 B고 B는 C고 C는 A니까 A와 B는 C다. A와 B는 다 C와 같다. 이렇게 딱 써주면은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야. 등호 성립 조건을 꼭 써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2번 해결했는데요. 다른 부등식 문제 해결에 자주 이용되는 절대부등식이다. 넘어가. 여기 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을 할 때 자주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같은 게 정리되어 있는데
항상 참이 되는 어떤 부등식이나 식이에요. 자, A가 B보다 크면 야, 뺀 건 당연히 0보다 크지. 이항한 거잖아. 이게 근데 요 기호는 이제 앞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P면 Q도 참이고 Q면 P도 참일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그 진리집합이 같을 때. 동치라고 돼, 동치.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같은 조건. 참고로 등식의 성질이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변형해낸 등식이나 부등식은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잘 알아야 돼. 등식의 성질은 뭐죠? 중학교 1학년 때는 배웠을 건데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단 0으로 나눈 건 제외해야죠. 무슨 소리냐면 x 플러스 2가 4이다랑 똑같은 조건이 x는 2이다. 양변 2 뺐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을 주거나 부등식의 성질 마찬가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식 성립하는데 단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눴을 땐 부등호에만 바뀌는 거죠. 그거는 기본 성질이거든. 그런 기본 성질로 변형한 거는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단 조심해야 될 거 있어. x 더하기 2는 4에서 양변을 제곱했다. 양변을 제곱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변형해버리면 충분 조건밖에 안 됩니다. P면 Q이다는 참이지만 Q면 P다 거짓이 돼요. 쉽게 해봐. x는 2가 있는데 양변 제곱했어. x제곱은 4가 됐죠. 이런 것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냥 충분 조건이에요. 양방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론 화살표들은 양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거는 충분 조건만 돼요. 이건 등식의 성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에 제곱을 한다든지 제곱근을 취하든지 이런 거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진리집합의 원소가 달라질 수가 있어. 이거는 2랑 마이너스 2 둘 다 나오잖아요. 조심해야 돼. 기본 성질이 아니라고. 그래서 옛날에 원방 문제 풀 때도 양변에 제곱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원방 문제 많이 풀다 보면 혹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풀다 보면 루트 있고 절대값 있으니까 양변 무조건 제곱하잖아. 양변 제곱하면은 미지수 x가 있을 때는 해가 다른 해가 나올 수 있어.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기본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란 거죠. 우리 두 번째 배우니까 조금 빨리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딱 보면은 좀 어디서 본 거고 당연한 얘기고 막 그런데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그럼 그것까지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지? 근데 이런 거 응용돼야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지. x가 실수면. 어떤 괄호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얘기에 2번은. 자주 사용할 거야 근데. 방금 밑에 페이지를 증명할 때도 사용했잖아요. 이게 이제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것도 부등식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곱을 해서 더해서 0 되면 둘 다 0이어야 되죠. 이거랑 똑같은 말 뭐 있어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은 둘 다 0이어야 되죠. 같은 말이죠. 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근데 지난 단어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 참거짓 판단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기본 성질들은. 근데 요거 4번이 좀 중요한데 4번은 2번 단원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둬야 되는데 어떤 수의 절대값을 취해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쳐도 제곱하면 9 마 3이라 쳐도 절대값 씌워서 제곱해도 9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얘는 항상 성립하는 기본 성질이다. 옛날에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를 절대값으로 바꿔가지고 치환해서 풀었죠. 뒤로. 그런 게 가능했잖아. 그게 바로 요 4번의 기본 성질 사용한 거예요. 기억 안 나버리죠. 그리고 요거 어떤 두 수를 곱할 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있다고 하자. 먼저 곱해서 절대값을 취하나 그냥 절대값을 취해서 곱하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부호가 빠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부호를 나중에 다 곱해서 빼나 똑같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기본 성질로. 그래서 이거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거 있죠. 절대값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a 플러스 b를 완전 제곱할 수 있죠. 아니면 이런 거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를 완전 제곱할 때 이럴 때는 절대값 a의 완전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으로 해야 되지만 절대값 a 제곱은 a 제곱이고 얘는 절대값끼리 곱한 거는 그냥 절대값 하나로 쓸 수 있고 뒤에 건 b 제곱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야지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다음 페이지 서술형 나온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요 두 개의 기본 성질들은 앞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쓰면 돼. 요거 전개할 때 제일 중요하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4번이 중요했고 그 다음 5번은 뭐냐면은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제곱을 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거듭 제곱근을 취하거나 거듭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 대소가 바뀌지 않는다.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봐. x는 2보다 크다. 양수 조건이 있어.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제곱하면 x제곱은 4보다 크다. 2차 부등식 풀어봤자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나온다고. 근데 봐봐. 이쪽은 날아가잖아. x 0보다 크니까. 필요 충분 조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부등식의 양변을 제곱하거나 루트를 씌워도 관계가 없겠어요. 이 증명을 다 옛날에 했었는데 증명은 간단하죠. 이런 거 증명 먼저 해보겠습니다. P이면 Q에다가 왜 참이냐면은 얘를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보다 큰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둘 다 양수니까 양수고 양변 나눠 상관없죠. 그럼 A 빼기 B가 0보다 크잖아요. 다시 A는 B보다 크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증명이에요. 이 방향도 해야 되고 이 방향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뭔지랑 절대부등식 단어에서 자주 쓰이는 실수의 성질을 좀 정리해봤어요. 특히 2차 부등식의 형태 중에서 절대부등식 될 수 있는 것들도 몇 개를 정리해봤습니다. 너무나 깔끔한 정리였잖아. 문제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84쪽까지를 딱 했는데 이 85쪽은 달라. 절대부등식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두 개 있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해서 산술평균은 여러분 시험 점수 낼 때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있죠. 세 과목이면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이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은 어떤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로 바꾸는 어떤 평균값인데 아무튼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라든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해서 이게 사람 이름이야. 근데 얘 두 명이야, 두 명. 둘이 싸우다 만들었어. 둘이 연인이야. 아무튼 만드는데 이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외워서 사용하면 돼.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해서 외워서 사용하는데 왜 따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냐면 굉장히 유명한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 비슷한 거야. 다른 어떤 명제들을 증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등식이란 말이야. 특히 이런 절대 부등식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좌변에 있는 식의 최소값이 얘가 되고 우변에 있는 식의 최대값이 얘가 되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할 때도 많이 쓰여요.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가지고 문제 풀다 갑자기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갑자기 가쁜 산술기하 평균 어쩌고 하면서 해설치에서 딱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당황하면서 뭐야 이게 이러면서 전일에 상실하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에서 많이 쓰인다고. 자주 사용해야 될 거야. 근데 그거와는 달리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거의 쓸 일이 없지만 이것도 또한 중요한 거죠. 수학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등식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부등식을 기본적으로 대소 판별할 때는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를 때는 차를 이용해서 만약에 빼가지고 양수면은 A가 큰 거고 빼서 음수면 B가 큰 거, 오른쪽에 큰 겁니다. 근데 차를 못할 때 있어. 루트가 있든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부호를 조사해야 돼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제곱했을 때도 어차피 양수면은 큰 게 크니까 빼가지고 0보다 크면은 얘가 큰 거고, 그 다음에 두 수가 예를 들어서 엄청 거대한 지수꼴이나 아주 작은 막 소수점 막 100자리 수 이런 거일 때는 나눠가지고 비율을 봐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2 하면은 큰 수가 위에 있으면은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나눴을 때 1보다 크고 뭐 3분의 2 뭐 1보다 작으면은 분모가 더 큰 거. 그래서 나눈 비율을 보고도 대수를 비교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대소 판별하는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인데, 여기다가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은 이제 4번이죠. 0번.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가지고 대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 전부야. 옛날에 이게 끊어서 다 개념 설명했는데 한 방에 해버리려고요. 근데 어차피 하나씩 끊어서 문제는 나와. 필수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발츠 부등식 증명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유명한 절대부등식인데 증명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 집어치세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윤호? 농담입니다. 너 명재가 살아 숨쉬는 지금 교실이잖아. 윤호는 개 못생겼다. 살아 숨쉬고 있는데 너는 왜 죽어가는 거야, 윤호야? 야, 이거를 증명하기 이전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는 거를 뭐 어떻게 약속한 건지를 한번 보죠.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더해가지고 네 시험 점수 낼 때 평균 낼 때 알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패스. 기하 평균이 문제인데요. 어떤 직사각형이 있었다. 기하 평균은 뭐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4cm고 여기 6cm야. 넓이가 얼마냐? 6, 4, 24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게 이 4랑 6의 평균 값은 뭐냐면 원래 5거든. 이 4랑 6의 평균 값으로 정사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넓이가 25가 돼 버려요. 틀어지죠, 넓이가. 그러니까 이 도형의 넓이가 달라지는데 도형의 만약에 넓이가 같아지려면 이 도형의 넓이가 같아지는 변의 길이는 얼마냐? 루트 24죠. 한 변의 길이 루트 24라면 될 거 아니야. 얘네들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다를 때 얘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변의 길이의 평균값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기하 평균이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으로서. 야, 4cm랑 6cm로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넓이 정사각형이 되는 어떤 평균적인 요 변의 길이의 평균값 정도는 뭘로 하면 좋을까? 루트 24가 좋겠구만. 어때요? 엄청난 설명, 세련된 설명이잖아요. 기하는 뭐예요? 도형에서의 평균이라고요. 딴 거 하나 해볼까? 더 재밌는 거 있어. 윤호의 월급이 100원이었는데요. 1년 후에 월급을 인상합니다. 2배로 주죠. 너무나 친절하잖아. 200원. 월급 200원인데 윤호가 폭동을 일으켰어. 안 되겠다. 이거 못 참겠다. 그래서 4배를 주기로 했습니다. 4배 아니에요. 8배. 그러면은 1,600원이 되죠. 월급이. 자, 1년당 2배, 4배 증가했는데 연평균 몇 배씩 증가한 걸까? 2랑 8을 더해서 2로 나누면 5배씩 아니냐? 야, 둘이 평균 내면 5배잖아요. 그럼 5배 하면 2,500원인데? 말이 안 돼. 이럴 때도 기하 평균을 써야 돼.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4잖아. 4배씩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4배가 되면 400원, 4배가 되면 1,600원이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2배, 8배 증가할 때 연평균 월급의 증가한 비율 같은 거를 계산할 때도 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 평균을 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하평균이라는 건 항상 산술평균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 점수를 엄마한테 보여줄 때 90점 맞고 100점 맞았어. 엄마한테 산술평균을 내서 알려주면 얼마예요? 95점이잖아요. 근데 기하평균 멍청하게 기하평균 배웠다고 엄마 이것도 평균이래 해서 기하평균을 낸 거야. 바로 싸대기 맞고 퇴학이야. 이게 안 된다고. 더 낮아. 이게 얼마냐? 100 곱하기 90의 루트 씌우면은 계산기 때려봐야죠. 90 곱하기 100 9,000의 루트를 씌우면요. 루트 94.86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기하평균은 항상 뭔가 애매해요. 애매해. 엄마한테 95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기하평균으로 알려주면은 바로 퇴학당한단 말이에요. 0.14점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엄마한테 시험지를 낼 때는 유리하다. 참고로 3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산술평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3개짜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3개 곱해서는 우리가 배운 세제곱근, 방학 특강 때 배운 세제곱근을 써서도 이렇게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만약에 네가 시험지를 둘 다 90점 맞은 거야. 그랬을 때는 엄마한테 산술평균으로 보여주나 기하평균으로 시험지를 보여주나 똑같이 90점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언제냐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같을 때는 A랑 B가 같을 때예요. 야 똑같아. 야, 5 넣어서 더해서 2로 나누나 5 곱해서 2점. 그 얘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완벽하게 이해됐습니까? 엄청난 부등식이야. 이거 항상 성립해.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점수가 똑같지 않은 이상. A와 B가 같을 때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같고 다를 때는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큰데요. 참고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는 A와 B가 양수라는 둘 다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증명을 한번 해보죠. 증명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면 되죠.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면 돼. 근데 이걸 뺐을 때 통분을 하게 되면 2분의 A 플러스 얘를 가운데 쓰자. 마이너스 2루트 AB 플러스 B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어. 2분의 AB가 양수기 때문에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배 루트 A, 루트 B를 갈라서 쓸 수 있죠. 양수일 때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트 B의 완전 제곱 써가지고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게 되면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제곱,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0보다 클 때는 얘가 큰 거고 0과 같을 때는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알아냈으니까 항상 요게 성립하는 겁니다. 단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언제냐면 얘가 0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다시 말하면 A는 B일 때. 양수니까. 그래서 A는 B일 때가 바로 등호 성립 조건.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안 써주면 너 바로 또 퇴학이죠. 알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루트를 하는 법도 있고 제곱의 차를 이용해도 돼. 얘를 완전 제곱해가지고 대소를 봐도 됩니다.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4분의 A 플러스 B 완전 제곱식 전개해가지고 통분해가지고 완전 제곱하면은 2분의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증명까지 끝. 아예 다 해버리겠다. 언제 쓰는 거냐 이거 산술기하평균. 요럴 때 쓰는 거죠. 산술기하평균은 요럴 때 사용합니다. A가 양수 조건이 있는데 A 더하기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 구하시오.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얘랑 얘를 더한 것은 2배 루트 얘를 곱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갑자기 이게 왜 등장하냐면은
중요한 걸 얘기를 빼먹었어. 산술기압 평균은 요건데요. 얘를 사용할 때는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보통 요런 식의 절대부등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거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로 2를 곱했기 때문에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내. 근데 앞으로 얘를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 속에도 A, B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해서 이 부분을 A, 이 부분을 B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얘 곱한 거니까 곱하면 4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얘의 최소값은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의 A, B를 구하라고 하면 A를 구하라고 하면 얘랑 얘가 같을 때입니다. 얘가 라지 A, 라지 B가 같을 때. 다시 말하면 A랑 A분의 4 같을 때. 근데 같아서 4가 되려면은 2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는 2, A분의 4도 2니까 A는 2. 이런 식으로 옛날에 풀었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할 거예요. 문제를. 간단한 산술기압 평균 복습했고 코시-슈바르츠 공식까지 다 복습해버리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가죠. 이거는 일단 외우지조차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부등식도 굉장히 유명한 절대 부등식으로서 A, B, X, Y에다가 어떤 실수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인데요. 영어 있냐 지금? 영어를 들어가야 되지 중간에. 그런 거야? 슬슬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서 야 안되겠다. 맞춰야 될 타임인데요. 이 코시 6시 반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 나도. 이제 방학이 오늘 끝나가지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윤호야 쳐 자지 말고. 야 설명이 좀 길으셔서 선생님께서 다음 시간에 부등식 증명 하나씩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좀 읽어오라고. 86조까지. 그리고 숙제는 그 행복한 1등급 거기까지 다 하세요. 윤호 오케이 수업 마치는데 내가 그 토요일 수업 윤 2번 빠졌잖아. 그 수업 다 영상이 있는데 편집하고 있는데 내가 토요일 건 아직 못했고 그 전 거는 했는데 못 올렸어. 다 돼 있어. 돌아가고 있어. 아무튼 그거 올릴 건데 그거 말고 그냥 작년 거 보면 돼. 강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범위 개념 원리 페이지 맞춰서 다 돼 있어요. 작년 강의도 그거 보면서 거기까지 해와야 됩니다. 그럼 빨리 올려줄게.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꺼지세요. 근데 보니까 지금 지금 전학년은 마플 시너지도 다 바꿨는데 책을 굉장히 할 게 많다고 하더라고. 지금 한가한 학생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밀렸거나. 근데 지금 윤우랑 유민이는 잠깐 빠질 일이 있어가지고 빠졌었는데 빨리 따라오시고 진도는 더 빨리도 나갈 수 있어. 선생님 더 설명하면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좀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푸는 거.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 전까지 명제까지 다 해야 돼 빨리. 그러니까 명제 그 부등식 증명까지 딱 증명까지. 증명 페이지까지 숙제 나갑니다. 그 59에서 61인가 그래. 마프시는 거긴 숙제예요. 오케이 꺼지세요.